국가가 당신의 재산 대부분을 하루아침에 없애버린다면 어떨까요? 어느 날 정부가 이렇게 발표합니다. 기존 돈은 새 돈으로 교환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새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금액에는 엄격한 한도가 있습니다. 결국 많은 돈은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믿기 어렵지만 2009년 북한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북한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실시했을까요? 2009년 11월 북한은 기존 화폐를 새로운 화폐로 교환한다고 발표합니다. 교환 비율은 국권 100원을 신권 1원으로 바꾸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교환 비율이 아니라 교환 한도였습니다. 모든 돈을 새 화폐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환 가능한 금액 자체가 엄격하게 제한됐습니다. 결국 많은 주민들은 자신이 보유한 현금의 상당 부분을 새 화폐로 교환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장사를 통해 현금을 많이 보유했던 상인들과 돈주 계층이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유를 이해하려면 1990년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국가 배급 체계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국가가 식량과 생필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자 주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장마당에서 직접 물건을 사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존을 위한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장마당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떠받치는 핵심 공간이 됐습니다. 국가보다 시장이, 배급보다 현금이 점점 더 중요해진 겁니다. 그리고 장사로 큰 돈을 번 돈주라는 신흥 부유층도 등장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시장이 커질수록 국가 경제 통제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당시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 불안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시장 확대를 억제하고 국가의 경제 통제력을 회복하며 계획 경제를 다시 정상화하려는 목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화폐 개혁이 추진됐다고 분석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화폐 개혁 자체는 북한만의 정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도 1962년 박정희 정부 시절 화폐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당시에는 경제 개발 자금 확보, 지하 자금 양성화, 통화 제도 정비가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또 일부 연구와 당시 평가에서는 현금 거래 비중이 높았던 일부 화교 상인들의 자금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2009년 화폐 개혁은 시장을 다시 국가 통제 아래에 두려는 성격이 훨씬 강했습니다. 같은 화폐 개혁이라도 배경과 목적이 전혀 달랐던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북한 당국이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장마당 거래는 일시적으로 큰 혼란을 겪었고 물가와 환율도 불안해졌습니다. 북한 화폐에 대한 신뢰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후 주민들 사이에서는 중국 위안화와 미국 달러 같은 외화를 자산으로 보유하거나 거래에 사용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집니다. 시장을 약화시키려던 정책이 오히려 시장과 외화의 중요성을 더 키우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연구자들은 2009년 북한 화폐 개혁을 경제적으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합니다. 물론 북한이 왜 이런 정책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시장 통제, 인플레이션 억제, 계획 경제 회복, 국가 재정 확보 등 여러 목적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제시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국가의 경제 통제력을 되찾으려던 정책은 오히려 북한 주민들이 국가보다 시장을, 북한 돈보다 달러와 위안화를 더욱 신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2009년 화폐개혁은 단순히 돈을 바꾼 사건이 아니라 북한 사회에서 국가와 시장이 정면으로 충돌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